서산공항 건설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연달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과 함께 지자체의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을 발의한 강승규 의원은 후보 시절 국립공주대 예산 캠퍼스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서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서산에서는 서산공항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주요 현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타당성 조사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신 가운데 지역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낮은 경제성 평가를 받아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충남도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타당성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조사 탈락을 기회로 삼아서 기본계획부터 생태 전문가,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위해 이제부터 다시 점검하고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조성될 경우 생태계복원으로 어업소득이 개선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 서산시는 충남도와 협력해 자체적으로 가로림만 사업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와 함께 종합발전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해서 우리 시는 지난 6월부터 서산 국가정원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34년까지 관련 부처 그리고 충청남도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조성 사업. 충남이 항공교통소의 지역인 만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항이 조성될 경우 주민들이 공공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라든지 군과 연계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발전한다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그런 좋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와 서산시,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자체적으로 공항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아래로 조정해 차질 없이 개항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산공항은 올해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2028년 서산공항이 차질 없이 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도 포함돼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연달아 고배를 마신 서산공항과 가로림만 사업.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내걸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지키지 못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홍성예산지역구 강승규 국회의원이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공주대 의대 설치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남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근무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후보 시절 국립공주대 예산 캠퍼스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수도권의 절반 수준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요구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서산에서 주행 중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8시 55분쯤 서산시 인지면의 왕복 4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넘어져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승합차가 A씨를 밟고 지나간 뒤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1시간여 만에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B씨를 검거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 변사체 2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2일 밤 10시 50분쯤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모래사장 인근에 변사체가 떠내려와 있다는 신고가 보령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40대 남성 2명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보령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함께 해루질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 순회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회도 열렸는데요. 네, 김상경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주에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에 대한 상반기 평가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2023년부터 청양군 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에 대해 2024년 상반기 평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회의는 사업의 전반적인 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토의를 통해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됐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읍면 26개 마을에서 754명의 이용자에 대한 양한방 진료, 투약 및 침치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와 통합돌봄, 원격 협진 연계를 비롯해 각종 검사와 건강 상담까지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각 마을 이용 주민은 평균 29명이었는데요. 이는 마을 전체 인구 대비 30.3%로 마을 순회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순회 진료를 이용하셨는데요. 이용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올해부터는 지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해서 상화혈색소, 그리고 정밀 콜레스테롤 등 혈액 검사를 확대했고, 한의과 협진에 정리화를 했으며, 의료 치약비 원격 협진과 통합돌봄 사업과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단절 없는 지속적인 주민 건강 관리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결과로 수혜자 270명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4%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개선이나 보완점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첫째로 진료 과목의 확대, 그리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 둘째로는 검사 항목의 확대, 정기적 방문,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 시간 단축 등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조사가 됐습니다. 하반기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도록 지역의 협력과 견인 노력, 그리고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면서 의사소통이 어렵지만은 최대한의 건강 정보와 주민 건강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업무에 최대한 집중해 줄 것, 그리고 건강 정보를 기초로 주민 이동시나 처치 시 만전을 기할 것 등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상반기 사업 결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청양 군민이 지역에서 노후까지 건강하게 생활하시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경 보건의료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휘날리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 흘리며 불끈 쥔 주먹을 치켜올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사진 한 장이 미국 대선판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테러를 당한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올랐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레이건은 취임 70일 되는 날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는데 지지율이 무려 83%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죠. 2006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는데 그 와중에도 대구는요?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테러를 당하는 정치인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일반 대중의 동정심과 자기 진영의 결집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의 피격 이후 버티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함으로써 요동치는 전국 속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꼽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역 관세, 부과에 따른 갈등, 김정은과의 직접 거래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투명성,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후폭풍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환경이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워싱턴 채널은 물론 특사 파견을 통한 사전 교감이 시급합니다. 외교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할 겁니다. 외교의 본질은 국가의 이익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립하고 융성해야 지역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한우 가격 폭락으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성 한우를 활용한 피자가 시장에 선보입니다. 홍성군과 홍성축협 프랜차이즈 피자 업체인 피자 알볼로는 23일 군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홍성 한우가 들어간 메뉴 출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수입육 중심이던 피자 시장에 한우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협약식 이후에는 홍성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첫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당진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소 럼피스킨 집중방역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소 럼피스킨 전염병의 매개체인 모기와 파리 등 매개곤충의 방역을 위해 농가에 끈끈이와 방제 약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방제 차량 21대를 운영하고 소 3만 1000여 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 럼피스킨 전염병은 지난해 10월 최초로 발생했으며 당진에서는 12건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홍성군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 조례안 심의 등을 진행합니다. 23일 개회식에는 이정윤 의원이 홍성군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선경 의원이 민간위탁 방식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임시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태안군이 지역화폐 운영정책 일부를 변경합니다. 먼저 태안군은 다음 달부터 착한 가격업소에서 태안사랑 상품권을 쓰면 결제 금액의 5%를 환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지역 내 착한 가격 업소는 음식점 17곳 등 모두 21곳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